손영택 비서실장하고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인데요. 손영택 비서실장은 사실은 뭐 변호사 출신이고 충청북도 영동 출신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사실은 총리실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무적 감각도 있고 법률 정책적 전문가로 알려졌고, 근데 저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분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연설 담당 행정가 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저분은 어찌 보면은 쭉 그 길을 걸어온 늘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분마저도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네.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팀 한덕수가 존재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공보실장하고 있는 쿠팡의 전무 출신인 김수혜 실장도 있습니다. 이분은 뭐 언론인 출신에서 공보수석으로 발탁된 분인데 이분도 곧 나온다는 거거든요. 권영진 의원님, 네. 한덕수 캠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십니까? 아니 오늘 수상한데요? 오늘 제가 혹시... 나올 줄 알고 공부를 좀 했지. 공부하신 거군요. 예. 어쨌든 이 정치인들은 먼저 참모를 사의시키고 캠프를 꾸린다. 그동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대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다가 고민 중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는 고민을 거의 끝낸 것 같아요. 끝낸 것 같고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화된 것 같고 지금 캠프의 키워드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경제, 통합, 안심이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묘하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하고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 전문가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행정 전문 아니냐. 또 한편으로서는 나는 국민통합카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해온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또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사실 불안하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안심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이런 키워드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출마는 거의 99.9%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사실 저희 당 경선 2명으로 압축하는 날인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누가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하고 다 형편없이 진다 이런 결과를 나온 거는 우선 국민의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못 키웠구나 이런 반성도 들고요. 반성도 드는데 다만 이 선거란 게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조기에 치러지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인 기대감은 또 막강한 야권의 후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하는 후보들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 당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4명이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은 더 과잉해서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제가 좀 드리면 괜히 또 이제 국민의힘 2인 압축날에 채널A 돌직구가 좀 힘 빼는 거 아니냐 오해 때문에 요거는 요 숨겨져 있는 게 권영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보세요. 자 지금 양자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을 지지하는 분과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하는 분이 양분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로 또 4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보다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각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본인이 지지하는 이 4명의 후보로 4분할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은 또 여론조사 기법상 한 말씀 드려야 괜히 또 김 빠지거나 오해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 민심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 경험은 틀림없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그러니까 중대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인용이라는 걸로 해서 파면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야당의 국회 권력을 이용한 예를 들면 국정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윤석열은 저렇게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는데 야당을 이끌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된다고?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주자로서 누가 더 좋은 건가라고 판단할 때 지금 네 사람의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만들었던 갈등과 분열의 구시대를 끝내는 과도기적인 징검다리로는 한덕수가 낫다. 이런 국민적인 평가도 저 여론조사 속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권영진 의원님 2명 누구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 채널A 조사는 한덕수 후보를 넣고 조사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근데 한덕수 후보는 4강 경선에는 안 들어간 분이니까 사실은 저 조사를 가지고 1, 2, 3등을 할 수는 없죠. 한덕수 후보가 26.1%인데 그렇죠. 저게 사실은 김문수, 홍준표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아,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한독수를 넣고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구도는 맞다고 봅니다. 맞네요. 경선을 예측할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저 여론조사를 봐서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걸로도 지금 1위는 김문수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2위, 3위를 놓고 한동훈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는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탄핵 직후에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4월 8일에서 10일 날 한 건데요. 탄핵 인용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인데요. 네. 국민들 전체로 뭐 놓고 보면 67%가 탄핵 인용된 거 잘 됐다. 28%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인용이 잘 됐다가 그때 그 조사로는 24%밖에 안 돼요. 잘못됐다 탄핵 결정 인용이 된 게 그게 72%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내 후보를 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과연 탄핵 인용이 대통령 탄핵 예. 인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나 안철수로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수와 홍준표가 나눠 갖는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황금 분할이 되느냐? 네. 황금 분할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한동훈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지층들 72%의 탄핵 인용이 잘못됐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으로 쏠린다고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통상적인 이 대선 경선이 아니라 탄핵 직후의 경선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조사를 놓고 보면은 1위는 김문수인데 2위는 한동훈 후보가 될지 홍준표 후보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스스로도 깜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저분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에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데는 상당히 능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대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 국민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 이 부분들을 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
전원 합의체로 대법원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 보수 일각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심리를 해서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인데 파기 환송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나오고 대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계속된다라는 게 60%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 평가의 부분들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평가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정상적으로 난다고 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분을 과연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국민의 판단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사법 리스크는 저는 생기지 않을 거다. 그거 기대하고 네. 가면 안 된다.